자, 흔히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치안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잇따르는 사건들로 밖을 다니기가 두렵다고 느끼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역 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행안부가 발표하는 지역 안전지수 범죄 분야 2020년부터 부산이 5등급 3년 연속 그 최하 등급이었습니다. 이 등급이 이거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것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표를 가지고 나눠서 보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생활안전 포함해서 범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제 특이하게 주민의 의식 관련돼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이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4등급으로 가다가 이후부터 5등급으로 하락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나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노력은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칫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염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자료 자체가 마치 부산이 이 시민 안전을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될 텐데 어쨌거나 이 조사 결과를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4등급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안 좋아졌는데 불가피한 것들도 있어 보여요. 이게 범죄 발생 건수가 많았다는 거. 자, 그동안 그러면 뭐 했냐? 이 비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우선은 이 등급이 낮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관련 기관 그리고 시에서는 정말 신경을 써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제가 알기로는 정책 수기단 같은 경우에 시민들 의견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자 컨설팅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더 빨리 받아서 이 미흡했던 요소들을 보완을 했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컨설팅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까? 각 지역에는 이제 출연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역 안전지수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개선 관련돼 있는 부분을 아마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번에 필요하면 뭐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는 케이스까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래도 이랬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봤었는데 경찰청에서 이제 3주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예고글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3주 지난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거의 2배 이상 예고글이 올라와 있고 수사 그리고 검거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당연히 계셨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분명히 본인들의 활동이나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시작처럼 한번 글을 올리고 나니까 우후죽순 무차별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이것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것이 허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칫 인식되는 것이 있어서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글을 올려서 검거되는 사람들을 보면 학생들도 있어요. 이 학생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겁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호기심 또는 이제 뭐 범죄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는 모방 범죄에 대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처벌되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나오는 걸 보면 10대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하는 것도 있고, 아,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설마 잡히겠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냥 말 그대로 겁이 없이 덤벼드는 거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둘레길 살인 사건이 발생한 관악구 그 지역의 구의원이 여성 안심 귀갓길을 남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또 설치가 됐어도 범죄가 안 일어난 건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논란이었어요. 이거 없애버렸으니까.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네, 성별로 접근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네이밍 자체가 여성 안심 귀갓길이잖아요. 근데 여성자를 떼면 안심 귀갓길입니다. 그거는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 길을 갈 때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역사회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제도적인 부분, 계속 보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심 귀갓길은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계속 보완되고 개선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다른 것으로 또 이제 발전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없애는 개념이 아니고 무언가 더 안전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무언가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심 귀갓길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을 안심 귀갓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또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을 하면 더 촘촘하고 안전한 우리 지역사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부가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내놓은 이후에 의경제도 부활 얘기 꺼냈다가 다시 번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자, 처벌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는 방향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 그리고 정부의 현재 치안 정책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런 지역사회 안전, 치안 대책 관련돼 있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보완이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가석방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 가석방 없는 무기형, 혹은 이제 이게 형사정책이나 범죄학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사형제도나 이렇게 엄벌주의랑 연결을 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대책이 너무 그때그때 소위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변화하는 시점에 맞춰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게끔 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정책이 대단히 좀 근시안적인 부분이 있다. 또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윤 대통령이 일선 경찰들에게 저위험 권총 지급하겠다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위험 권총 이야기가 뭐 가장 최근에 막 나왔죠. 근데 이런 것은 보면 저위험 권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쓰고 있는 테이저건이랑 389경 리볼버를 약간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위력 자체는 일반 389경보다는 뭐 10분의 1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도입이 돼야 되고 고려돼야 되는데 이게 휴대성이나 위력 때문에 경찰들이 총을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총기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이 책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공권력의 대한 재량 범위를 범위가 설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가가 나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호신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즘 가족들이 외출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안 되면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치안 공백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 주변의 사각지대가 무엇인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자체나 이 관련 기관들은 정말 안전 그리고 위험한 사각지대가 무엇이 있는지 신속하게 보고 그다음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알고 있고 전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공유를 해야 시민들도 믿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체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라대 조민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